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저랑 어니스트님이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얘기 굉장히 심도 있고 깊이 있고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시면 매우 도움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주식으로 수익금을 만들어낼 때 수익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보유 비중 곱하기 수익률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주식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때 수익률에 되게 많이 포커스를 가지거든요. 뭐 그런 팁은 여기저기서도 많이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그런 팁, 노하우 아무리 공부하고 내가 적용시키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비중은 내가 능동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내가 비중 컨트롤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도 시킬 수 있는 거고 손실이 나는 상황에서 손실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지만 여전히 이제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비중을 대해야 되는가 그 관점하고 노하우를 좀 많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잘 끝까지 들어보시고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석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주식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는 주식 투자가 워낙에 대중화돼서 많이들 합니다. 하다 보면은 빈번하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나 뭐 어떤 종목 수익 내서 수익 70% 냈어 라고 자랑을 하면서 친구들 단톡방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나 수익 70% 냈다 이렇게 띡 하고 올리게 되면은 이 자체를 놓고서 이제 친구들은 와 대박 야 어떻게 했어 막 하면서 환호를 하죠. 이게 그냥 일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부분 이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누군가를 그리고 초보자들을 가르치면서 실력을 성장시켜주는 가르침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저는 이거를 주식 잘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운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 운으로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디님 이야기처럼 이거는 꾸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바로 물음표예요. 그리고 70%를 인증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한테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났는가? 아니면은 이거 10년 만에 진짜 운때 맞아서 테마 걸려서 이런 상황이 된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거는 그냥 번외 이야기로 뒤에서 까먹은 돈이 3억이에요. 마이너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근데 이거 70% 벌어가지고 500만원 수익이에요. 이런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다는 거죠. 플러스 70% 났는데 500만원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구들끼리는 돈을 더 태웠어야 되는데 더 많이 넣었어야 되는데 등등의 이야기로 그냥 웃으면서 마무리되죠. 주식시장에서 되게 빈수레가 요란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수익률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요란하게 되게 막 있어 보이고 환호하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빈수레, 깡통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단순한 예시지만 되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왜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명확해요. 누적 실현 손익으로 마이너스 3억을 이미 대량 계산해도 이 정도 손해를 본 사람인데 이만큼 수익이라는 게 저는 이거는 무조건 비중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를 먹었던 이거를 100% 이상을 먹었던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이 사람이 주식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 숫자보다는 실제로 이 손실과 수익 이것들을 컨트롤을 할 거고요. 수익과 손실을 조율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치가 높을수록 더 고수에 가깝고 그래야 꾸준할 수 있고 그 말은 결국에 실전 투자 영역에서 종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비중 컨트롤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비중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주식 투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된다라는 거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럼 이 모든 내용에서 주식 투자의 일반적인 모습을 다 놓고 봤었을 때 비중이 결국 제일 중요하다. 이게 진짜 찐으로 잡아야 되는 영역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죠, 오늘 얘기가. 네. 그런데 비중이 중요하다라고만 얘기하면 너무나도 막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딱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일단 숨이 턱턱 막히실 텐데 오늘 이제 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이 비중이라는 건요. 옷의 사이즈 같아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과 시청자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과 머니버디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비중 그리고 저 옆에 홍길동이란 친구가 컨트롤하는 비중 다 다르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자기 비중이다. 본인의 자기 비중, 적정 비중, 기준 비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비중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게 1번이에요. 그냥 1번입니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자신만의 합리적인 비중.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일반 초보자일수록 상승할 때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정말 많이 상승을 한 건데 비중은 결국엔 낮았어 인 거고요. 왜 마이너스 3억까지 갔을까라고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안 좋은 상황, 불리한 상황일 때는 금액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요. 있는 돈 다 들어가고 고비중, 과비중, 막 오버비중 다 들어갑니다. 왜? 물타기 하니까 이거예요. 근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주식 투자에서 돈을 진짜로 잘 벌고 많이 벌려면은 좋은 상황일 때, 자신이 유리한 상황일 때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러지 못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게 잘 나가는 좋은 상황에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사실 많은 실력도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경험치와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그거 하면 고수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그 정도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게 큰 하락할 때 이때 고비중으로 가고 과비중으로 가는 거를 좀 막아주기만 해도 균형은 잡히지 않겠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클럽 분들은 아실 건데 몇몇 분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 중에는 님이라고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비중을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기준 비중을 키웠다 줄였다 하면서 이 오르막길을 그대로 다 타고요. 여기서도 솔직히 이 끝에서 전략 매도를 하는 게 맞다 틀리다 어떻게 알아요? 더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완만하게 횡보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하는 흐름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비중을 가지고 끌고 내려오면서 이 내리막길 하락 흐름도 그대로 비중을 컨트롤하면서 다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하락 흐름에서 존버해서 맞았다는 게 아니라 비중 관리를 하면서 뭐 쉽게 말하면은 평단도 낮추고 평단 조정을 하고 그 이후의 흐름을 대비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때 비중을 다 놓치거나 막 무리하게 물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적정 비중을 유지하면서 그걸 했다라는 게 포인트죠. 네,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때 올라갈 때 자신이 컨트롤하는 비중 덩어리랑 이 내려올 때 자신이 이렇게 보유하게 되는 이 비중 덩어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A랑 B를 보게 되면 하락할 때 B 상황에서 비중이 그냥 압도적으로 커지죠. 여기서부터 물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B 상황 오게 되면 비중 압도적으로 커질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되게 물타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깔꼬마니가 완전 반대로 되는 거죠. 여기는 비중이 계속 줄었는데 여기선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뭐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실력 차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 관련해서 버디님도 실제로 많은 경험담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실전에서 하는 고민의 뭐 8할 9할일 거예요. 아마 이제 초보 중수 단계에서는. 왜냐면 이렇게 비중을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비중을 잃어버리는 게 저는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적정 매도 가격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그 매도 가격 가면은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것도 정답이 되는 거니까 천천히 분할 매도하면서 매도 가격까지 끌고 가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비중을 대부분 다 잃어버리는 것도 저는 자기 매매의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진짜 좋은 거냐 아닌 거냐를 제대로 판가름하려면 그 이후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꺾이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뭘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거울처럼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B 상황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반대로 그걸 하고 있다. 여기서 막 비중이 막 갑자기 막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분명히 본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지점에서 내가 내 적정 비중이라는 거를
가지고는 있는 사람인가?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 고민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 초보자들한테 좀 실전에 유용한 원론적인 팁을 드릴게요. 원론적인 팁이고요. 실전은 원론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되고 실전 케이스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한번 비중 100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뭐 여기서 80, 70, 50, 20, 0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락할 때는 여기서 갑자기 50 채우다가 여기서 90, 100, 200, 여기서 300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약간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봤어요. 실제로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건 데칼코마니를 기억해 주시면은 여기서도 만약에 20, 50, 70, 80, 100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론이에요. 근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원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또 불리해요. 실전 파동에서는 이거대로 하면은 무조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락의 끝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다시 얘를 조절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속도랑 방식을 조율해 줘야 되고 이 안에서도 매도를 섞어주면서 비중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실전적인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진짜 실전과 경험의 영역이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클럽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함께 경험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게 이제 원론이고 여기에 조금 더 뭔가 실전적인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많은 조정이 필요하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니스트님이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뭐 그 이후에 것도 대처가 가능하실 테니까.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초보인데 아직 뭐 초보 티를 못 벗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원론이 이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너무나도 큰 문제가 생기는 얘기라서 그게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아 진짜 조심스러워요. 그 차이는 저는 이 상황에서 매수, 바이와 셀, 매도 이거를 합쳐서 요 비중을 만들거나 컨트롤하거나 그러면서 평단가의 괴리나 아니면 흐름을 맞춰가는 템포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만들어가는데 보통 초보자들은 진짜 이 원론을 딱 하나 보여주고 부연 설명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20%까진 매수해도 된다고 했어. 50%까진 매수해도 된다고 했어. 70%까진 매수한다. 80 그냥 물타기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그냥 물타기만 하는 거죠. 이러면은 무조건 안 되죠. 컨트롤이 아니라 그건 물타기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실전적인 부분이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단과 뭐 현재 가격의 괴리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컨트롤해 나가면서 비중을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이런 얘기라서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이게 파동 원론이긴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실전에서 뭐가 다르냐면요. 이 골짜기가 생겼다는 거, 이 흐름이 딱 꺾였다는 거,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였다는 거는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수급적인 변화든 뭐든 간에 여러 가지.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테마주였다. 테마주가 이제 저기서 끝물 찍었다. 더 이상 테마가 존재하지 않는다. 테마 다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가격, 꼭대기 가격 두 번 다시 안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그냥 파동에서 비중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딱 적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미 주식 투자의 비중 방정식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은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부적으로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거는 실전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딱 부러지게 정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자신이 그 실력을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설명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골짜기가 있을 때 100에서 20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뭐 매도를 하면서든 비중을 줄여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 50, 100, 막 200, 500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되게 억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 경험하신 분들 많을걸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본인의 매매를. 왜 이렇게 되는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또 투자 심리적인 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적정히 수익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줄였겠죠.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는 부담된다는 생각으로 줄였을 텐데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이게 계속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러면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다시 출발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막 성급하게 시작을 했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흘러가니까 이걸 또 이제 메꿔야 되죠.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물타기밖에 없으니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패턴으로 물타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에 이 시점이 됐을 때는 정말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큰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큰 손실의 리스크를 안고서 암덩어리를 들고 있는 계좌를 만들게 된다라는 그런 흐름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 상황 되게 되면은 저희 클럽에 노크를 많이들 하시죠. 이제 마이너스 50% 종목 많아요 라고 하는데 막 비중 꽉 채워가지고 막 이런 것들 들고서 와서 네. 진짜 이런 종목 상담 정말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게 어찌저찌 진짜 운까지 따라서 조금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비중 30 남고 도망가기 바쁘죠. 여기서 마이너스 이미 엄청 크게 내고. 그러니까 고생은 마음고생 뭐 여러가지 고생 마음고생이 가장 크겠죠. 마음고생 엄청나게 하는데 시간 지나면은 계좌는 마이너스로 향해 가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주식하는 분들의 8할 이상이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에 그리고 진짜 나비 효과 진짜 무서운 점은 저 손실도 아니면 이 비중 관리 실패도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한 번의 경험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지고 오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하락하는 종목 상황에 딱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 진짜 자주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 투자를 하다 보면 매매했는데 조금 빠지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매했는데 하락 흐름 나오는 거. 근데 이때 진짜 별거 아닌 하락인데도 이 기억이 소환되는 거예요. 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소환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주식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게 그래서 성공하고 이겨보고 제대로 만들어본 경험 한 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실패의 경험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패의 경험들을 성공의 경험으로 싹 다 탈바꿈해서 새로운 기억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각자 그거를 새로운 경험으로 딱 덮어 씌웠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요 얘기가 이제 나온 김에 좀 약간 얘기의 방향을 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아까 이제 저희 클럽의 님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비중을 유지를 했고 또 뭐 이렇게 하락 맞는 상황에서도 유지를 하면서 컨트롤을 해나가는 거를 훈련을 했고 실천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비중 줄이는 선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제 듣는 분들이 아 그럼 이렇게 올라갈 때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걸 또 이제 원초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비중에 대한 거를 사실 올라갈 때도 고민이 많이 되고 내려갈 때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상승하는 시점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쉽게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을 뭐 80, 60, 50, 30, 20, 0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매도만 신경 써서 한다. 이것도 가능해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 이건 쉽잖아요. 그냥 매도만 해야 될 때 한다. 얼마나 쉬워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지만 이 기본도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훈련은 필요하고 거꾸로 올라갈 때 또 막 채우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체화가 되고 이제 한 단계 성장하고자 하게 되면은 이게 비중이 뭐 예를 들면 100에서 50으로 줄었다가 다시 70으로 늘었다가 다시 40으로 줄었다가 다시 80으로 늘었다가 다시 50으로 줄었다가 다시 70으로 갔다가 다시 30으로 갔다가 다시 뭐 90으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이렇게 저는 왕복 달리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을 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데라고 하게 되면 올라갈 때 지금은 이렇게 직선으로 그었지만 실제를 보세요. 실제로 주가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파동이 있죠. 이렇게 파동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파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거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결국엔 실력의 영역이고 이게 많은 분들이 파동을 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고점, 저점, 고점,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파동은 이 점이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는 선입니다. 이 안에서도 계속 비중은 바뀔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주식의 이게 매력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고점인 것 같아가지고 팔아서 떨어지면 잘 된 거지만 더 올라가면 그러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사고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뭐 이런 비중 변화가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 100, 0, 100, 0 여기서 다시 100 여기서 0 여기서 100 여기서 0 여기서 100 여기서 0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게 주식 투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해보면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이거 되게 좋은 말 같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본인의 주식 환경이 선으로 못 가는 상황도 있거든요. 나는 아침에 잠깐 보고 종가 때나 좀 겨우 매매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분께는 안타깝지만 선이라고 보기엔 좀 되게 띄엄띄엄한 점들이 연결되는 그런 주식인 거거든요. 본인의 환경이. 핑계입니다. 진짜 핑계예요. 왜냐면은 선으로 대응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저희 클럽 안에 있는 직장인 분들 중에 이렇게 선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뭔데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직장이 그렇게 편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차이점은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었던 클럽 안에 분도 직장인 분 맞고요. 바쁘세요. 근데도 했다는 거는 차이점은 하나예요. 이걸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지 모르는 거를 직장 환경상 직장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할 수 없는 게 맞아요라고 그냥 합리적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니스트님이 어디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하면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환경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맞지만 그냥 초보자가 매일 시장 보는 것보다 잘할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희 이 영상 보고도 이제 가끔씩 그런 댓글 있잖아요. 이건 직장인들은 할 수 없는 걸 알려주시네요. 이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희 실제로 클럽에 한 70%는 직장인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직장인 아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고 일이 있는 사람인데 뭐 저라고 뭐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환경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는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비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느리고 줄이고 느리고 줄이고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만큼 늘리고 얼마만큼 줄이는 게 적정한가 이걸로 되게 많이 고민 많이 하시면서 클럽에서는 이 질문 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아 진짜 많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참 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요. 일단 시작은 예제는 100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100이라는 게 이렇게 컨트롤한다는 거 숫자는 되게 쉽게 써놨지만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실제로 시청자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거는 30 정도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되게 되면은 뭐 50 정도를 해보고 이게 잘 되면은 70 정도를 해보고 이게 잘 되게 되면은 한 8, 90 정도를 해보고 그 이후에 완전히 꽉 채운 비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처음에 초보자분들 30으로 하게 되면은 이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 상대적으로 좁겠죠. 좁습니다. 비중 변화 폭이. 50은 30보다는 조금은 더 클 거예요. 70은 50보다는 조금 더 클 겁니다. 하지만 70이 30보다는 많이 크겠죠. 뭐 요 정도 느낌인데 여기서 정확한 수치로 몇을 찍어야 되는 거냐 30이었으면 뭐 40 같다 20 같다 40 같다 20 같다 이렇게 해야 되냐 기준을 세우고자 하게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답은 없는 영역이고 종목마다 파동마다 케이스마다 그리고 그때의 시장마다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지금 보여지는 예제 종목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내가 진짜 여기서 시작했느냐 아니면 여기서 중간에 올라탄 거냐 그리고 종목이 이게 지금 상승 흐름이냐 아니면 그냥 박스 흐름이냐 아니면 하락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케이스마다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을 오히려 안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정도 팁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을 안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서 30을 갔어요. 채워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 30으로 시작한 이유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물 탈 때 70% 채워서 유리한 가격에 채워야지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뭐 40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중을 뭐 기준을 안 세운다라는 얘기는 뭐 막 채워도 된다는 얘기인지 나중에. 이게 그거예요. 30에서 제가 기준을 세운 예제를 드려볼게요. 내가 자기 비중이 기준 비중이 30이면은 많아지면은 40으로 가고요. 적어질 때는 20으로 가세요. 라는 게 이런 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 40이 맥스 비중이 되고 20이 미니멈 비중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비중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기준을 세운 거고, 하다 보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30으로 시작해서 이 종목이 이만큼까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은 비중이 40보다는 더 커질 수도 있겠죠. 5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매도를 할 때는 이 정도 올라가게 되면 20을 이 꼭대기에서 남기는 게 아니라 전량 매도를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결은 됩니다. 다 연결은 되니까 어떤 특정 숫자에 여기까지는 되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는 되고 이것보다 줄어들면 안 되고 그 기준 바운더리를 세우지는 말아라 라는 의미였고요. 네, 이거는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보완해 볼게요. 이게 듣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간단합니다. 기준 비중을 30으로 해서 여기에서 조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비중으로 컨트롤을 하는 훈련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범주 안에서 본인이 잘못했든 뭐 시장의 흐름이 그랬든 종목의 흐름이 그랬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범주 안에서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뭔가 불안한 상황이 나오고 다르게 해보고 싶은 상황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렇게 살짝살짝 비중을 높여가는 선택을 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게 주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훈련이 아니라 자기 돈을 갖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8, 90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흐르는 상황에서 본인이 절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컨트롤 하더라도 본인의 체력에 맞지 않는 정도의 손실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는데, 그런 걸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해보자라는 걸로 좀 들리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늘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기준 비중을 늘려간다는 거는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의 바운더리가 커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실전에 가까운, 조금 더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거에 가까운 형태로 가는 건데, 그만큼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고, 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이 하락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는 체력도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 비중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늘려가라, 본인의 체력을 키워가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만의 합리적인 비중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익숙한 상황에서 시드를 조금씩 키워가게 되면은 수익금은 그에 비례하게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을 높여서 만들 수 있고, 수익금을 키우는 게 실력을 키우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선물 같은 팁이에요. 사실 이거를, 이런 개념을 아예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태반이잖아요. 솔직히 이 뭐 비중의 왕복 달리기 이런 거 저희 영상 보시면서 아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그리고 이거 말한 것처럼 바이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막 미수신용 써가면서 레버리지를 풀로 당겨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깡통 차면서 주식이 안 됐네요 막 그러다가 이제서야 조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 가끔 나오는 거고, 정말 가끔. 오늘 영상이 진짜 보물 같은 영상인데 선물 같은 영상이에요, 저희 기준에서는. 근데 이거를 보물로 알아보실 수 있는 분과 알아보지 못하는 분으로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물이긴 보물인데 굉장히 어디 깊게 박혀 있어갖고 잘 안 파지는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거니까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알려줘도 상관없겠지 이런 뜻으로 알려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걸 알고 좀 훈련을 해봐라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체화가 됐을 때 주식이 진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데 ATM 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근데 어렵잖아요. 그리고 각자 다 생업도 있고 뭐 각자 여건도 있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다 붙잡아서 여기서 언제 될지 모르는 그 막연함 속에서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 이거를 성공의 길로 이른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옆에 잘하는 분 옆에 붙어가지고 좀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원희님 옆에 붙어가지고 지금 8년 동안 이용하면서 이렇게 클래스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같이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밑에 이제 그 회원분들도 오셔가지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 똑똑한 사람일수록 저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내 환경을 구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니스님도 이용을 하는 거고. 죄송해요, 어니님.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 거니까, 같이 나누고 있는 거니까, 물론 저희가 비즈니스라고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저희 돈 벌려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되는 거 알려드리고 같이 환경 개선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해보셔라. 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해볼까요? 이게 비중 관리 이거 사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많네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로 얘기를 한다고는 했지만 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포인트들 얼마나 많은지 이게 그냥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만 해도 되게 많고요.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진짜 많죠. 그죠. 흘러가는 거,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척하다 올라가는 거, 뭐 그리고 종목이 뭐 소형주냐, 중형주냐, 대형주냐, 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다 있어요. 그 고민의 포인트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혼자서 다 깨우친다?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영상 통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오셔서 직접 본인의 케이스로 어니스트님께 피드백 받아가면서 실력 길러 가시는 거를 좀 추천해 볼게요.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클럽 어떻게 오는지 가입하는 방법 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혹은 그냥 주식 비드업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메뉴에 나오더라고요.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눌러서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에 카페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회원가입을 한번 해주시면은 전체 글 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글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글들이 저희 클럽 회원분들이 작성하는 글이고 그 글은 일반 회원분들께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럽 안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이 안에서 회원분들께만 제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회원분들은 그냥 뭐 가입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고 공지사항 볼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클럽 가입을 하고자 하시면 요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보신 다음에 눌러서 내용 확인 다 하시고 이 아래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서 신청서 넣으시면 저희 쪽에서 컨택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안내는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 글하고 영상들로 많이 안내 드려놨으니까 한번 좀 차분히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요. 하나 또 중요한 공지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희 클럽은요, 이거 작성한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저희 이 카페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스패머들이 있어요. 이 네이버 카페랑 유튜브나 뭐 이제 카카오톡 같은 데서 스패머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 여기 주식 빌더 부매니저입니다 이러면서 막 접근하고 막 그러면서 저희를 사칭합니다. 그러면서 링크 드리니까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하고 있는 주식방이에요 이러면서 막 뭐 유도를 하는데 그거 저희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튜브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클럽을 알려드리고 있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온 분들께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 만나고 싶으시면 여기 링크 타고 오시면 되고, 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뭐 피드백 있으시면 저희 댓글, 유튜브 댓글창 이용하셔도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유튜브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